하셨죠?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문경전자의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자, 일단 2기 확정 신고서로 가서 자, 매출부터 볼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제품 매출액이 2억 5천만 원 별도. 그러면 그 과세의 세금 계산서 1번 칸에 2억 5천만 원에 별도로 입력을 하고, 자, 다음 신용카드 결제한 제품 매출액 5,500. 그럼 신용카드 매출한 거 부가세 포함이니까 과세 거래죠. 그럼 과세 신용카드 3번 칸에 공급가액 5천만 원을 써주고,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제품 매출액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공급가액 3천원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그래서 5번 칸에 3천만 원. 다음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 350만 원. 얘는 직수출이니까 영세율의 기타. 그래서 여기에 350만 원. 다음 이제 매입을 보고요. 자, 매입에서는 세금 계산서 부분은 일단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먼저 구분을 하고 다 입력한 후에 불공제 있었는지를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럼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액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이번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구인승 업무용 차량 공급가액 3,500. 위 1번 한가 별개. 그러면 그냥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에 10번에 1억 5천, 그리고 11번 고정자산 매입에 3억 5천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10번 칸에 1억 5천만 원, 11번에 3,500에 35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 구인승 업무용 차량이니까 우리는 불공제 차량이 아니죠. 구인승 이상은. 그래서 얘는 불공제 없이 그대로 두면 되고, 자,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이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14번에 41번 오른쪽에 금액 3천만 원에 300만 원이다. 다음 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입. 자, 그럼 이번 예정 때 누락한 거 매입 세금 계산서니까 12번이고, 이건 오른쪽 38번 쪽에 가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에서 얘 공제해 주는 거죠. 발급은 똑바로 받은 거고 우리가 신고만 늦게 한 거면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회사한테 뭐 소홀하거나 화날 이유가 없어요. 다음 2기 예정 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 100만 원. 이건 21번 아예 제가 위치로 기억하자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를 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로 함.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9번 클릭하자 했어요. 원래 18번이어야 되는데 근데 18번이 클릭이 안 되니까 19번을 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산세가 있냐라고 볼 건데, 자, 가산세는 매입만 누락한 게 있으면 가산세가 있을 확률이 없죠. 왜냐하면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잘못해서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산세 부과할 건데, 이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공제받을 거를 늦게 받은 거고, 그리고 내 스스로 공제받을 거를 3개월 늦게 받았으니까 그 이자만큼 내 스스로 징벌 효과로 자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락한 납부세액이 있거나 공제받으면 안 될 게 있는 걸 초과환급세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런 걸 초과환급세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것도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여기가 끝인데, 자,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사항 똑같은 거에서 확정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그냥 우리 계산 편하게 5천만 원 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1,000만 원 하고 누락됐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가정한 게 수정 신고예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 때 누락분을 수정 신고를 하는데, 그냥 11번 매출과세 공급가액 5천만 원짜리 하고, 그리고 12번 매출 영세 1,000만 원짜리가 누락됐다고 전제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 부가가치 신고서 다시 이 날짜 클릭하시고 이제 저 따라 천천히 가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치면 신고 구분에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커서 들어갔나요? 그럼 여기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정기신고다, 수정신고다라고 나오죠. 그럼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신고 차수 시험 때 1차 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1. 이렇게 하면 지금 얘가 나오는데, 자, 시험 때는 지금 얘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사항이 아니라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좀 볼게요. 죄송해요. 우리 4월부터 6월로 갑시다. 시험을 4월부터 6월로 가서 일단 저장 한번 누르고, 시험 때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4월부터 6월로 가서 저장 누르고 하셨죠? 자, 이제 시험 때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 치면 신고 구분이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방금 준비 안 돼 있는 거 우리 대기하려고 저장 한번 누르고 한 거고, 시험 때는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수정신고 1차. 그러면 지금 왼쪽은 정기신고고
오른쪽은 수정 신고예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 6월 30일 날 맞춰서 7월 25일 날 신고한 거고 지금 오른쪽에는 빠뜨린 거를 더해서 다시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빠뜨린 게 5천만 원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빠뜨렸으면 여기에 5천만 원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5천만 원 더하면 우리는 13억 352만 원이 되겠네요. 빠뜨린 게 더해지면 제대로 넣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빠뜨린 거 1,000만 원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저 어떤 행동이 있는지 이해가시나요? 빠뜨린 거를 이제 자기 위치에 대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정신고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항상 누락한 납부세액을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신고 때에 신고한 금액이 이 금액이었죠. 정기신고 때. 그죠? 그런데 수정신고하면서 빠뜨린 거를 넣고 나니까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금액의 차액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예, 7월 25일 날 이걸로 신고했는데 지금 수정 신고하면서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7월 25일 한 걸 8월 1일 날 한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누락한 납부세액을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정 신고에 적혀 있는 다 납부환급세액의 103427007인데 정기 신고 때 이 금액이다. 그러면 차이가 500만 원 나죠. 사실 500만 날 수밖에 없잖아. 우리 여기에 5천에 500, 여기는 1000에 0이었으니까 누락한 게 500이죠. 그렇게 봐도 되고 두 개만 작게 쓰면 그것만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얘 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500이라는 돈에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했으면 이제 26번 클릭한 후에 탭키를 누르는 거예요. 탭키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죠. 자, 그럼 똑같이 왼쪽은 정기신고, 오른쪽은 수정신고예요. 수정신고. 그럼 지금 여기도 지금 확정신고를 안 한 게 아니고 두 개 빠뜨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과소초과환급. 제가 71분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딴 데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세무이급에 딴 곳 들어갈 일 없다라고 했어요. 딴 곳 들어갈 일. 그럼 여기에 방금 구했던 5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500만 원.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계산을 할 건데, 자, 제가 지금 얘를 8월 1일 날 신고했다라고 보자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이 계산기가 안 떠서 이걸로 좀 보려고 열었는데 계산기 가지고 보면 안 되지. 자, 지금 500만 원인데 여기에 가산세가 10%인 거는 똑같아요. 0.1이면 10%면 똑같아요. 그런데 1개월 이내 신고하면은 90% 감면이에요. 3개월 이내면 75% 감면이고, 이걸 뒤집어서 부과하는 이야기 하면 1개월 이내 하면 10%만 부과할 거고 3개월 이내 하면 25%만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신고는 빨리 하는 거다. 며칠 안 되네. 날짜 보면 바로 여러분 느낌 올 거니까 그러면 10%만. 그럼 결론적으로 5만 원만 부과하게 되죠. 5만 원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에 5만 원이 될 거고, 다음 납부 지연해서 또 500만 원 쓰면 자, 당초 납부 기간이 얘는 일기 확정이었잖아요.
2020년 7월 25일. 그리고 이번 납부하는 거는 2020년 제가 8월 1일로 가정하자라고 했죠. 그러면 7일 차이가 났네요. 이건 날짜만 써주면 돼요. 신고한 날짜는 문제에서 무조건 알려줄 거니까. 그럼 확인 누르면 나왔고, 그럼 여기에서는 방금 영세율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영세율이 생각보다 잘 잊어서 제가 여기 결코 우연 아니다 라고 해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방금 영세율 1000만원 넣었었죠. 그럼 1000만원이면 5만원 나오네요. 0.5%니까. 그럼 방금 여기 몇 퍼센트 감면했었죠? 90% 했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90% 감면이니까 10%는 부과하면 5,000원 되겠죠. 그래서 얘는 5,000원이다.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한 게 이게 수정 신고를 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스타일만 틀리죠. 이 수정 신고는 배터리 때마다 그때그때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하면 계속 늘어나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1차만 하지 수정 신고에 또 덮어서 수정 신고하고 그러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우리 수정 신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정 신고는 뭐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것까지만 보고, 자, 부가가치세는 저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자, 이제 쉬었다가 저하고 교재 270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